자, 고등학교 2학년 22년 11월 모의고사 무차별 곡선 지문 설명 시작해볼게. 자, 1문단부터 한 문장씩 우리 꼼꼼하게 같이 봅시다. 경제학에서는 개별 경제 주체들이 주어진 조건 하에서 자신이 조절할 수 있는 변수들을 적절히 선택해서 최적의 결과를 추구한다고 본다. 자, 그러니까 개별 경제 주체인 우리들이 최적의 결과를 베스트 선택을 할 거라고 본대. 근데 최적의 결과를 얻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면 우리 경제 주체들은 일반적으로 효율성을 고려해서 차선의 선택을 고민하게 된대. 그러니까 우리가 최적의 선택할 수 있으면 좋지. 근데 그게 어려운 거야. 어떤 상황들에 의해서. 그럼 우리는 그 다음으로 좋은 선택인 차선의 선택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된대. 근데 그 고민을 할 때는 효율성을 고려하게 된다는 거야.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생각에 대해서 립시와 랭카스터는 차선, 우리가 방금 말한 그 차선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보여주는 차선의 이론이라는 것을 제시했대. 자, 이 문단으로 가볼게. 립시와 랭카스터가 제시한 이 차선의 이론에서는 최적의 결과를 얻기 위한 여러 조건 중에 한 가지 이상이 충족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나머지 조건들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그 결과는 차선이 아닐 수 있다라고 말을 했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잖아. 다음 문장에 바로 예시가 있어. 예시를 우리 한번 같이 볼게. 자, 예를 들어서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한 10개의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 9개가 충족되는 게 8개가 충족되는 것보다 반드시 더 낫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의미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자, 우리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건이 10개가 있대. 그러면 만약에 10개가 다 충족이 되었어. 그러면 이거는 정말 베스트지. 그럼 이거는 최적의 선택인 거야. 근데 사회의 여러 이런 제약들로 인해서 우리가 최적의 선택을 항상 할 수는 없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게 차선의 선택인데,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차선의 선택은 10개 중에 9개가 충족이 되는 게 10개 중에 8개가 충족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고 좋을 거예요. 이게 일반적이래. 근데 립시와 랭카스터가 말한 차선의 이론에서는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거야. 오히려 10개 중에 8개를 고려한 게 10개 중에 9개보다 더 좋은 선택일 수 있다라는 것이 얘네가 말하는 차선의 이론이래. 이게 뭔 얘기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조금 더 봅시다. 자, 3문단. 여기서 왜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한 10개의 조건 중에 9개의 조건이 충족되는 게, 그러니까 10개 중에 9개 충족되는 게 왜 차선이 아닌지 입증하기 위해서는 공평성이라는 것을 함께 고려해야 된대. 우리가 아까까지는 무조건 효율성만 우리가 계속 생각을 했었잖아. 그치? 그런데 이제는 공평성이라는 다른 걸 같이 생각을 해야 제대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야. 한 사회가 어떤 것을 공평하다라고 여기는 거는 사회 무차별 곡선이라는 곡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대.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이 사회 무차별 곡선은 공평성을 나타내주는 곡선이구나 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넘어갈게. 사회 무차별 곡선은 개별 경제 주체가 경제 활동을 통해 얻은 주관적 만족감인 효용 수준을 종합한 사회 소생 수준을 보여준대. 그럼 여기서 우리 효용 수준이랑 사회 소생 수준은 그냥 만족감으로 퉁쳐서 생각해도 돼. 그럼 다시 읽어보면 사회 무차별 곡선은 우리들이 경제 활동을 통해 얻은 만족감을 보여주는 곡선이야. 쉽게 말하면 그냥 만족감을 나타내는 곡선인 거야. 그래서 사회 무차별 곡선의 모양을 보면 그 사회가, 우리 사회가 우리의 만족감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공평성에 대해서 어떤 가치 판단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대. 자, 한번 우리 4문단으로 가볼게.
사이 무차별 곡선 위의 모든 점은 동일한 만족감을 나타내는데, 자, 봐봐. 사이 무차별 곡선은 이런 식으로 생겼어. 근데 여기 왜 수많은 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위에 선생님이 그린 이 4개의 점은 모두 동일한 만족감을 나타낸대. A든 B든 C든 D든 얘네든 다 같은 만족감을 나타내는 거야. 그런데 이 곡선이 원점에서 멀리 위치할수록 사회의 후생 수준, 만족감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대. 그러면은 사회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3개가 있으면 A 곡선, B 곡선, C 곡선일 때 원점은 여기잖아? 그러면 멀어지는 건 이렇게 갈수록 멀어지는 거지. 멀리 위치할수록 만족감이 높다라고 했으니까 이 A, B, C 3개 중에서는 A보다는 B가 만족감이 높고 B보다는 C가 높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일반적으로 사이 무차별 곡선의 모양은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곡선으로, 그치? 우리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곡선으로 우하향할수록 기울기가 완만해진대. 그렇지? 자, 요렇게 곡선이 있는데 우리 곡선의 기울기는 접선의 기울기로 구하잖아. 그런데 우하향할수록 기울기가 얘가 완만해지고 있어. 이것은 높은 만족감을 누리는 사람의 만족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중치를 적용하고 낮은 효용 수준밖에 누리지 못하는 사람의 효용에는 높은 가중치를 적용했더니 기울기가 이렇게 다르게 되었대. 그러니까 이거는 간단하게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 높은 효용 수준을 누리는 사람은 일론 머스크라고 할까? 일론 머스크든 이재용이든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자. 그리고 낮은 효용 수준은 상대적으로 나라고 할게, 선생님. 그러면 돈이 정말 많은 일론 머스크와 월급을 받으며 살아가는 나를 비교를 했을 때 국가에서 만약에 10만 원을 둘 다에게 줬어. 10만 원을 일론 머스크에게도 주고 나에게도 줬어. 그러면은 이게 둘 다에게 같은 만족감으로 다가올까? 아니겠지. 일론 머스크에게 10만 원은 나에게 뭐 1,000원? 100원이라도 될까? 내가 훨씬 더 행복해할 거란 말이야. 같은 10만 원일 때. 그래서 효용 수준을 누리는 사람에 따라서 그 만족감이 다를 거기 때문에 기울기가 다르다. 요 정도로 그냥 막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이제 오문단으로 가볼게.